수능을 보고 난 직후에 바로 재수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.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은 일단 부모님 세대부터 종로학원의 명성이 이 종로학원이 되게 유명한 학원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굉장히 아웃풋이 좋기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신뢰를 하고 계셔서 저희 부모님은 바로 종로학원에 다니는 거 어떠니 하면서 종로학원에 다니기를 희망하셨고요. 그리고 선배들도 제 한일고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선배들이 굉장히 종로학원을 많이 선택하고 재수를 하셨는데, 선배들이 거의 제가 아는 선배들 거의 다 4, 5등급 정도 성적이었었는데 수능 현역 때, 근데 재수를 종로학원에서 하고 나서 거의 서울권에 가셨더라고요, 대부분. 그래서 이 학원에 다니면 나도 이제 서울권 대학에 다닐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종로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연세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, 일단 저는 거의 6월 전까지는 정규 수업만을 듣고 했었는데, 이 종로학원의 논술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총 과학 논술 1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3시간이 정규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데, 이거는 다른 학원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 정규 수업만으로도 대비를 할 수 있고,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고, 논술 특강이라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특강을 하는 게 있는데, 그거는 제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뒤부터 듣기 시작했는데, 그때는 거의 대학별로 주제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선생님들이 대학이 어떻게 쓰기를 좋아하고 이 대학은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고, 그리고 시험 시간은 몇 분이니까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다고 항상 수업 시간 내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이 특강을 들으면서 대비를 할 수 있었고요. 저는 수리논술은 이상남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, 생명논술을 선택을 해서 생명논술 수업을 들었는데, 생명논술은 강변선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. 강변선 선생님이랑 이상남 선생님이 특히 잘 챙겨주시고,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, 대학별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습니다. 저는 일단 선행만을 할 때와 정규만을 하고 나서 초기에 좀 힘들었었는데요. 왜냐하면 제가 고3 때는 고3 때 거의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여서 고3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막막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, 그때마다 제 선행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윤정 쌤이나 정규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주욱 쌤한테 항상 찾아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, 그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받아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하면서 계속 방향을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요. 특히 국어 같은 과목의 경우도 국어 선생님들이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기출을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셔서 국어 과목은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면서 개념도 확실히 잡았고, 그 다음에 실력도 많이 오를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고3 때는 생1을 했었는데 재수하면서 생2를 선택해서 바꾸게 되었는데, 생2도 내용이 생1과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막막했었는데, 양양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항상 물어봤거든요.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?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봤었는데, 양양 선생님이 그 문제 같은 거를 항상 주시면서 이걸 풀면서 개념 공부를 하고 기출은 어떻게 풀고 하면은 시간이 단축될 거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팁들을 많이 주셔서 그걸로 생2도 무사히 수능 때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연대 논술을 대비할 때 저는 매주 했거든요. 매주 시간을 잡고 했어요. 항상 이때는 논술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하고 딱 시간을 정해두고 했는데,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수학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. 그거를 해설지 쓰듯이 하면은 그게 바로 논술 공부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저는
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대학별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그냥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딱 정해두고 그 대학의 기출들을 풀었었는데,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시간을 정해두고 해야지만 그 유형에 익숙해지니까 어떤 유형이 그 문제 시험을 보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여유롭게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. 꼭 매일매일 학원에 나와서 자습을 해라인데, 왜냐하면은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언어기 때문에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루만 안 해도 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매일 밤 10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학원에 나와서 충분히 자습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인강과 그 학원 수업만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거의 자습 시간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인강만 듣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 방법을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. 왜냐하면은 인강만 듣는다고 제 것이 되지도 않고 문제 풀 때 그게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그걸 제 것으로 만들고 문제에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건데,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도 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자습 시간을 최소한 수업이나 인강 대 자습 시간의 비율을 항상 1대1, 최소한 1대1 정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후배들도 항상 그 자습 시간을 확보를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